와룡봉추입니다. 저희 와룡봉추 인베스트에서는요, 현재 무료 카톡방, 텔레그램 정기구독방, VIP방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번을 걸어놓은 상태라서 영상을 매일 올라가는 영상에 중간에 제가 비번을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비번을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텔레그램방 정기구독방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일주일에 두세 종목 정도씩 이제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5% 이상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자율 매도로 제가 전환을 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보이는 자리까지는 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고요. VIP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반적인 부분을 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해드리면서 수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들이 이렇게 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회원분들이 직접 수익을 내시고 나서 올려주신 내용들도 다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수익을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라 하더라도 뭐 1, 20%, 2, 30%, 40%대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느 정도 아마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바라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준 위원들의 최근 들어 잭슨 홀 이후에 이 작심 발언, 이걸 좀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조금 설명을 좀 곁들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보면요, 어제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장 초반 하락 출발을 했고요. 이후 쭉 밀렸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반등세를 만들어냈고, 장 막판까지 해가지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낙폭을 크게 축소하고 마감을 했고요. S&P 500이나 다우는 양 전환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캔들 자체도 장중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11,700포인트에 대한 장중 이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반등 캔들 하나 정도는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어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데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ISM 제조업 지수, 8월 제조업 지수가 일단 컨센보다 약간 상회를 했고 52.8이 나왔는데, 컨센보다 약간 상회를 했고요. 컨센이 52였습니다. 전월과 같았습니다.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확실히 지금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좋아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요. 다만 50 기준선인 50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일단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요렇게 정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겠고요. 신규 주문이나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개선세를 보였던 반면에 가격 지수가 조금 떨어지면서 이 인플레에 대한 부담도 조금은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또 줄어서 나왔죠. 이 부분이 장 초반에 시장의 하락을 유도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현재는 bad news is good news가 되는 구간, 또는 good news is bad news가 되는 구간, 고용이 조금 깨져야만이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제어 가능성이 생기면서 시장이 좀 더 안도할 수 있는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흐름으로 오전장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또 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는, 야, 이렇게까지 견조하면 뭐 이번에 뭐 당분간 연준 위원들 지금 뭐 계속 연일 작심 발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갈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죠.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3분기 GDP 성장률의 경우에는 기존 직전에 1.6% 예상이 됐었잖아요. 했는데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6%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연준의 또 강한 긴축 이런 부분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오전에는 좋지 않게 해석이 됐습니다. 반면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어제 장 초반의 하락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 지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중국의 이 청도시의 봉쇄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기는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가지고 이게 미중 갈등 관련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 칩 엔비디아 쪽에서 중국 쪽에 수출하고 있는 인공지능 칩 관련해가지고 이걸 수출 제한하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엔비디아에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또 하락폭을 상당히 키운 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제법 컸죠. 7% 이상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반면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또는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구간이 어제 하루는 오후장 들어와서 갑자기 해석이 바뀌면서 굿 뉴스 이즈 굿 뉴스로 해석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으로 끼워 맞추는 형태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모습들이 그런 해석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일단 한번 보자고요. 어제 얘기가 나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 중에요. 요런 게 있었습니다.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경우에 물가 안정을 위한 연준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속도, 강도 적절하게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연착륙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제 조금 한 발짝 물러섰죠. 이것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사에서 한두 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만기 도래 시점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QT 관련한 겁니다. MBS의 재투자 중단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할 것이다. 이게 이제 9월달 QT 지금 950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어나는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임금 상승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번 고용보고서가 중요하다. 오늘 밤 나오잖아요. 고용보고서. 제가 이 얘기는, 전에 이번 주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임금 상승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기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는 고용시장 자체가 0.5냐, 0.75냐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고용보고서 자체가 0.5냐 0.75냐를 결정하지는 않을 거고 CPI하고 이런 것까지 다 겸해서 볼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고요. 중요한 얘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윌리엄스 총재도 이런 표현을 했고요. 이제 어제 QT 관련해 가지고 조금 우려가 좀 너무 속도가 빠르다. 이게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이 QT 관련해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얘기가 없다. 이게 좀 나오는 거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클 하웨 이 크로스보더 캐피털 CEO가요. 연준이 목표대로 대차 대조표를 3분의 1가량 현재의 3분의 1가량을 축소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5% 올리는 것과 같다. 너무 빠르다. 너무 급하다. 과격하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상태대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어느 일정 시점쯤 돼가지고는 중단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놓고 기다린 다음에 이게 인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쭉 긴축을 해 나가다가 금리 올리면서 긴축을 해 나가다가 갑작스럽게 QE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양적 완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발 얘기였습니다. 현재 문제 없다. 이런 쪽의 얘기였는데, 연준 위원들이 잭슨홀 이후에 정말 연일, 작심 발언들을 하고 있죠. 초강경 발언들을 계속 뱉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기대 인플레입니다.
이걸 두드러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7월 이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금리 인하 내년 초에 바로 금리 인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까지 막 완화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이 월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연초하고 이제 월초하고 월 말에 드렸죠. 이 7월 말 8월 초에 이걸 두드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더라. 이게 잡혀야만이 그 뒤에 인플레를 잡기가 쉬워진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은 이걸 잡아야 되는데 거의 모든 역량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하나 힌트는 연준이 그동안 파월 의장을 비롯한 모든 연준 위원들이 계속 공통적인 발언 중에 하나는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후행적이다. 데이터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그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연준이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 거야. 따라와! 지금까지의 모습이 그거였다면 현재의 연준은 우리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데이터 나오는 거 보고 상황을 보고 우리가 조금씩 조절을 할게. 이해해줘. 뭐 이런 식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기대 인플레는 꺾어야 되겠고 데이터 의존적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 얘기는 그 속에서 지금 현재 8월 9월 2일까지의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딱 놓고 보면 아직까지 데이터로 보면요. 인플레이션 지표 한 번 꺾인 게 답니다. 지난달 나온 거 하나가 답니다. 한 번 꺾였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꺾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4월 달에도 한 번 꺾였다가 5월부터 다시 올라오면서 문제가 생겼듯이 한 번 갖고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앞으로 한두 번 더 봐야 되겠어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과거부터도 그 얘기를 했으니까 추세적인 부분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9월 중순에 나오게 될 8월 CPI의 경우에 또 꺾여서 나오는데 꺾이는 속도가 제법 만족스러울 정도로 꺾여 나온다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의 이 강도는 확실히 낮아질 겁니다.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다만 만약에 꺾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꺾이면서 둔화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조짐을 조금 보인다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라면 지금의 이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본 발언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데 현재가 계속해서 자꾸 바뀌고 있어요. 내일 되면 내일이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일 돼가지고 경제지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경제지표를 가지고 다시 미래를 또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제가 일전에 한번 연준 위원들이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인 건데요. 말이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이렇게 시장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방향선언을 해야 하는데 한 번에 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딱 나오는 걸 보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불안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를 들어 9월 CPI가 다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다다음 주에 CPI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꺾였다. 그 뒤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자고요. 물론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발언들이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확연하게 완화되는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최대로 매파적으로 본다면 두 번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나왔는데, 인플레 꺾이면서 나왔는데, 한 번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매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 매파적인 얘기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행 체제대로, 현행 지금 흐름대로, 인플레가 꺾여 나가기 시작한다면, 경기가 여기서 더 무너지기 전에 연준은 조금씩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준 위원들의 작심 발언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FOMC에서 0.75냐 이거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0.75냐 0.5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75냐
아니면 0.5냐?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관심을 끄는 부분일 텐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은 핵심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번 FOMC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연말 기준금리를 얼마로 보느냐, 3.5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3.75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3.5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만약 9월 달에 0.75를 올렸다, 그럼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긴축이 거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0.25 한 번이면 끝인 건데, 오히려 환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시장이. 0.5라도 뭐 나쁘지 않아요, 시장에. 그 다음 0.25, 0.25 한 번씩 하겠다는 거. 베이비 스텝으로 줄어든다는 거니까. 이때까지 자이언트 스텝, 9월 달에 빅 스텝, 그 다음부터 베이비 스텝. 점점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번 FOMC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 CPI가 괜찮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9월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 시장은 뭐 거의 폭격을 맞았잖아요. 악재 종합 세트가 출현하면서 폭격을 맞았는데, 미국 시장이 그래도 막판에 좀 들어 올려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거 하나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미국 시장 여기서 일단은 최소한 오늘 고용보고서 봐야 또 변동성이 또 생길 수는 있을 텐데, 만약에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최소 옆으로 기거나 약간의 추가적인 반등이 약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다. 쇼크만 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어제 일단 쇼크 이후에 오늘 조금 미국 시장의 반등에 따라서 강세 출발을 했는데요. 사실 제 예상은 보합권 전후 또는 뭐 최대 강보합권 정도까지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0.5% 정도의 출발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높게 출발을 해서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는 한데, 어쨌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과도했던 하락폭을 오늘 조금은 만회를 시켜주지 않을까. 환율 같은 경우도 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차익 물량이 일부 좀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정부의 구두 개입이든 실질 개입이든 개입이 어느 정도는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환율이 안정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가능하다면 좀 바람 섞인 기대 섞인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로 전환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혹여나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현재 선물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량을 한동안 계속 늘리다가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선물은 뭐 일순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뒤집어 버리면 요건 큰 문제가 없잖아요. 큰 의미가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이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아직도 좋지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지금도 좋지 않은데 개선세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수급이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시장 오늘 바닥 정도, 오늘의 저점 정도는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얘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매도 조금씩 또 바뀌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정도,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기대 섞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태풍 관련한 섹터들, 요번에 지금 올라오는 이 태풍이 뭐 매미와 루사를 합친 정도의 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엄청난 거죠. 매미도 우리나라 역사에 남을 정도의 태풍이었고 루사도 역사에 남을 정도의 태풍인데, 그걸 두 개를 합친 거 정도라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관련주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태풍 관련한 관련주들이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고, 어제에 이어서 5G 섹터들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5G 섹터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5G 섹터들이 그동안 한 3년, 4년간
양치기 소년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계속 실망을 줬단 말이죠. 아무것도 된 게 없었으니까. 지금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온 거예요. 삼성이 수주를 따내기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서 조금씩 발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일부 보여지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번에 실망을 주지 않고 나오게 된다면 그동안 반영 제대로 하지 못했던 미국 수주라든지 유럽 수주와 관련된 부분, 지금 유럽은 조금 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조금 좀 시장의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 쪽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가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5G 섹터들 일단 바닥을 잡고 조금 돌려주는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차트들이 거의 대부분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시장의 신뢰가 확보가 되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이 차트들을 돌리면서 과거의 영광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런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요, 현대차, 기아,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요, 오스템 임플란트, JYP 엔터, LNF, 오랜만이네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CS 베어링 어제 좀 안 좋은 소식이 좀 있었었죠. 그래서 급락이 나왔고 풍력 섹터들 전체적으로 다 끌어내렸는데 오늘 조금 그나마 좀 생각보다 다행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게 주문이 그러니까 연기되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큰 부분이죠. 유증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오위즈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유일로보틱스, 에코프로,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의 이 흐름을 잠깐 좀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넥센타이어, TYM, 한화솔루션, 현대차 이런 종목들 매수가 조금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한국전력 오늘 매도가 조금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맥쿼리 인프라,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 선익시스템, 성우하이텍, YN텍, 인선 ENT 뭐 이런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바로 폐기물 관련 태풍 관련주들이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매도 상위 쪽에서는 CS 베어링 매도 상당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일단은 회사가 2023년 이후를 준비하겠다라는 일단 공식적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린 B&B, 서희건설 같은 종목들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좀 드렸는데 차트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2410포인트는 지켜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고용보고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이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쇼크 수준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켜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옆으로 좀 기어주는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 만약 고용보고서 이후에 미국이 최근에 워낙 급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급락이 워낙 크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246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음 주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중요한 건 오늘 캔들상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양봉 띄우고 마감해 주는 게 좋습니다. 도지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도지보다는 몸통을 약간 갖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하락 추세 구간에서 상승 잉태형이 만들어질 수 있죠. 소위 이제 우리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 얘기한다고 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을 약간 정도는 가진 양봉 캔들 그런 정도를 조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